오늘 배우는 거 조금 정신 안 차리면 나중에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봅시다. 자, 먼저 전기에너지 얘기를 할 건데,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는, 전기라는 녀석은 에너지라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 간단하게 잠깐 얘기하면 건전지를 하나 그릴게요. 건전지의 도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다 꼬마 전구 하나를 연결을 하고 이렇게 도선 하나를 연결했다 칩시다. 이게 꼬마 전구예요. 자, 여기 불이 탕탕탕탕탕 터지겠죠? 그죠? 여기 건전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빛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자, 건전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봐봐, 중요한 게 건전지 그러면 전기만 떠올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건전지 속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고요. 그 물질 속에 에너지가 저장돼 있다가 필요할 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건전지가 가진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라고 불러줍니다. 화학 에너지. 우리가 필요할 때 무슨 에너지를 바꿔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 전기 에너지가 전류라는 형태로 전기 에너지가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전기 에너지가 흘러가다가 그것이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지를 이용해서 불을 켠다라는 것은 에너지 전환의 차원에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고 그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가 이제 전구를 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의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등장을 하게 되죠.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어서 걔가 불을 켜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실험을 하나 해볼 거예요. 전기 에너지 실험.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전기 에너지가 더 많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요소가 전압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저항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흐르는 건 전류라고 불러줍니다. 전압, 저항, 전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전압의 정의가 뭐냐면, 전압의 정의가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인데, 전압이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말해요. 압이라는 요 말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력. 전류를 흐르게 해주기 위해서 압력을 가하는데 그걸 전압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류를 더 많이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높이는 게 좋겠어? 낮추는 게 좋겠어? 높이는 게 좋겠죠? 전압이 높으면 더 많은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전기 에너지가 얼마나 많냐라고 했을 때 전압을 높이면 당연히 전기 에너지가 많이 생성되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류를 굉장히 많이 흘릴 수 있다면 전기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흘러가는 거잖아. 그래서 뭐에도 비례한다? 전류라는 값에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압을 V라고 표현을 하고요. 전류는 인텐서티에서 I라고 표현을 합니다. 볼티지, 인텐서티 약자예요. 전기 에너지는 V에도 비례하고 I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자, 또 어디에 비례하냐면요. 시간. 이 전기 에너지를 1초 동안 모은 것보다는 100초 동안 모은 게 훨씬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모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간에도 비례한다라고 합니다. 이걸 모아가지고 전기 에너지 공식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전기 에너지를 E라고 쓴다면 얘는 뭐라고 쓴다? V 곱하기 I 곱하기 T라는 공식으로 나오게 돼요. 전기 에너지 공식입니다. 우리 책에는 전기 에너지 공식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전기 에너지 공식이 VIT라는 걸, 그 공식이 왜 나오는지를 미리 좀 소개를 해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우리는 전력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전력. 잠깐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일부러 다이땡 가가지고 사진 찍은 거거든요. 다이소.
그냥 얘는 아직 영상 기획을 해보시고요. 다이소는 가판대에 이런 전구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전구에 이렇게 글자가 숫자가 써 있는데요. 여기서 확대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전구인데 12W 보여? 12W 보이나요? 눈 괜찮아? 12W 보이죠? 넘겨보면 여기 8W 보여요. 8W 10W 보이죠? W가 다르죠? 그죠? W. W가 뭐냐면 바로 전력의 단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금 봤던 게 우리가 무슨 W 봤냐면요. 12W, 8W, 10W 봤죠? 그죠? 이거를 읽을 때 와트라고 읽습니다. 와트. 12와트, 8와트, 10와트라고 읽는 거. 와트. 자, 전력은 기호로는 P라고 표현을 해요. 기호로는 P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기호로 P라고 표현하고요. 그것을 단위로 뭘 사용한다? 단위로 와트라는 단위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12와트는 뭐고 8와트는 뭐고 10와트는 뭐냐? 바로 전력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전력이 P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파워입니다. 파워. 얼마나 힘이 세냐, 얼마나 많은 힘을 들이냐. 력자가 힘 력자인데 전기의 힘을 말하거든. 전기의 힘. 어떤 전기의 힘? 전력은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발전소에서는요, 발전소에서 쓰는 전력이 있고요. 우리 가정에서 쓰는 전력이 있어요. 이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단위인데, 가정에서 내가 12와트짜리 쓴다. 잘 들어. 가정에서 12와트를 쓴다는 것은 단위 시간 동안에 12줄에 1초에 12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는 소비하는 전력, 소비하는 힘을 말해요. 전력은 힘인데 어떤 힘이다? 가정에서는 얘가 이 전자제품이 얼마만큼의 힘으로 전기를 쓰느냐, 그 개념이 전력이에요. 1초에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써? 이 뜻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그 전기 에너지를 다른 걸로 전환을 많이 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전구인데 12와트짜리 전구라는 것은 1초에 12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야. 그런데 8와트는 어때요? 1초에 8줄밖에 전기 에너지를 안 소비하지. 문제입니다. 12와트짜리 전구하고 8와트 전구 중에 누가 더 밝겠어? 12와트라 밝은 겁니다. 왜? 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빛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와트를 결정할 때 내가 밝은 걸 원해. 이거 선택하면 됩니다. 좀 어두운 걸 원해. 이거 선택하면 돼. 뭐 할지 모르겠어. 중간 거 선택하면 됩니다. 알겠죠? 저게 대부분 성격 따라 가겠네요. 난 모르겠어. 이거. 자, 근데 밑에 보면 더 웃긴 게 있어요. 이건 되게 조그맣잖아. 근데 큰 거. 보이나요? 긴 거. 보여요? 20와트 보이나요? 20와트. 여기 보면은 25와트 보이나요? 더 있나? 25와트까지 있나 봐요. 3,000원이고요. 자, 25와트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5와트면은 12와트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밝다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지? 12와트보다 2배 이상 밝겠네. 그지?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와트를 딱 보고서 얼마나 이 등이 밝을지를 예상할 수 있다고. 그동안은 그냥 이 W가 뭐지? 12W 뭐 중국 거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와트를 딱 보는 순간 얼마나 밝을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위에 걸 딱 봤을 때 셋 중에 제일 밝은 거는 A, B, C 중에 제일 밝은 건 당연히 A가 제일 밝죠? 밝은 대신에 단점도 있습니다. 뭘 많이 사용해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죠?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골라주면 됩니다. 공부방에 쓸 거다. 좀 밝은 게 좋겠죠? 창고에 쓸 거다. 좀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선택해주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지금 배운 건 가정을 중심으로 얘기했습니다. 가정에서 1초에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느냐에 대한 개념 정리하면 이것을 소비 전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소비하는 전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소비 전력은 1초에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느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소비 전력.
아하, 그렇구나. 얘는 12W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저 전구를 통해서 전력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습니다. 전력을 선생님이 3개, 무려 하나, 둘, 3개나 써 놓은 이유는 각 이제 전기를 취급하는 곳마다 전력 개념이 좀 다른데, 자, 이제 발전소를 한번 생각해봐.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발전소를 생각해봐. A라는 발전소가 있고요. B라는 발전소가 있는데, A라는 발전소는 1초에 10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 B라는 발전소는 1초에 10,0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 누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 B가 더 많이 생산하죠. 이때 B 발전소가 뭐가 높다? 생산 전력이 크다. 생산 전력 값이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개념은 생산해내는 전력이 1초에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니? 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발전소마다 이렇게 생산해내는 전력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이겠어? 발전 설비의 차이겠죠? 발전 설비. 더 좋은 발전 설비를 갖고 있느냐, 좋지 않은 발전 설비를 갖고 있느냐, 이겠죠? 이 좋지 않은 발전 설비를 갖고 있는 A한테, 야, 2만 만들어봐. 만 만들어봐! 그럼 만들 수 있겠어? 못하죠? 우리 꼭 기억해둘게, 이거야. 꼭 기억해둘게. 이 생산해내는 전력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발전소가 만들 수 있는 최대 능력치는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전력이 고정되어 있다는 걸 이용해서 좀 이따가 공식을 만들어낼 거예요. 자, 항상 발전소마다 전력값은 고정되어 있겠구나. 즉, 생산 전력값은 항상 고정되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발전소 선택을 했어. 우리 B 발전소를 이용할게요. B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건 전력이 얼마다? 몇 와트야? 10,000W가 되겠죠? 10,000W. 10,000W라는 전력을 만들었어요. 그죠? 10,000W를 만들어서 이걸 가정에게 공급할 겁니다. 가정에게 공급할 때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보내줄 때 어떻게 보내죠? 전기를 어떻게 보내지? 뭘 이용해서 보내지? 전선을 이용해서 보내죠. 전선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우리 도시에서는 잘 못 봐요. 도시는 이제 모든 전선을 다 땅속에 묻어가지고 공급되는 발전소에서 오는 전선을 보기가 어려운데, 우리 고속도로 같은 거 타고 가다 보면은 옆에 저 멀리 높은 철탑을 세워놓고 거기 위에 전선들 쭉 나열하는 거 보이죠? 그 이유가 발전소는 일단 이제 화력 발전소든 원자력 발전소든 혐오 시설이에요. 그죠? 우리 집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먼 곳에다가 지어놓거든요. 굉장히 먼 곳에 지어놓기 때문에 우리 가정까지 오려면 굉장히 긴 도선을 지나야 돼요. 긴 전선을 지나야 됩니다. 긴 전선을 지나는 동안 중간에 뭐 될까? 손실됩니다. 그것도 전력이라고 해요. 야, 1번 도선은 1초에 10줄씩 전기 에너지가 손실돼. 2번 도선은 1초에 20줄씩 전기 에너지가 손실돼. 이게 더 좋은 거죠. 손실이 덜 되는 게 좋은 거죠. 자, 이 개념을 이용해서 송전선에서의 전력의 개념은 손실 전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손실 전력. 그래서 전력은 세 가지가 있어. 발전소는 생산 전력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송전선은 손실 전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가정은 소비 전력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다른 거는, 자, 발전소는 일단 생산해낼 수 있는 전력값은 고정되어 있다는 게 포인트고, 가정에서는 선택하면 돼요. 나한테 맞는 걸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 바로 송전선이에요.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습니다. 그죠? 무조건 손실 전력은 어때야 좋다? 적어야 좋습니다. 손실 전력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실 전력이 별로 없게끔 기술을 개발해서 손실 전력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쌤이 기억하기로 만화트를 생산해서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면은 중간에 손실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한 20%? 20%가 손실돼서 만 중에 20이면 얼마야? 무려 2천인가요? 2천이 손실되니까 도착하는 건 8천밖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만을 만들었는데 8천밖에 도착하지 않으니까 되게 국가적인 낭비야, 이거 중간에. 되게 쓸데없는, 송전선에서 열로 다 날아가거든?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다 손실되는 겁니다. 또 되게 국가적인 낭비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20%가 아니라 더 낮추는 방법을 고안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면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주어야 돼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옴의 법칙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옴의 법칙. 자, 이 옴이라는 사람이 요거 전기 연구할 때 옴이 전류를 가지고 연구를 해요. 전류를 많이 흐르게 하려면 전압이라는 걸 높이면 전류도 많이 흐르잖아. 그치? 전압을 높이면 전류도 많이 흐르니까 옴이 공식을 만들어요. 자, 옴이 전류는 뭐에 비례한다? 전압에 비례하겠네. 그죠? 전압이 세지면 전류도 많이 흐를 테니까. 또 전류는 뭐에는 반비례하냐? 이 저항을 건드려 본 거야. 저항은 레지스턴스에서 R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항하다 약자, 레지스턴스의 약자를 써요. 자, 어쨌든 저항, 막는 거잖아. 뭘 막는 거냐? 전류가 흐르는 걸 막아요. 막습니다. 저항이 막아줍니다. 저항이 막게 되는데 이 저항이 얘를 막으면 막을수록 전류는 많이 못 흐르겠죠. 저항이 크면 전류가 많이 못 흐르니까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저희는 저항에는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걸 모아서 만든 공식이 바로 옴의 법칙이에요. 옴의 법칙에서 I는 R에는 반비례하고요. V에는 비례하는 끝입니다. 이게 옴의 법칙입니다. 저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공식을 변형해서 V에 대해서 정리하면 I 곱하기 R이 될 거고요. R에 대해 정리하면 I분의 V가 될 겁니다. 1번 공식이든 2번 공식이든 3번 공식이든 하나의 공식만 알면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쌤이 만든 암기법은 얘입니다. 얘 가지고 기억을 하기로 했는데 이건 가상의 세계입니다. 들어만 주세요. 옴은 게임에서 CEO예요. 그죠? 알고 있죠? 옴. 게임에서 CEO라서 그 사람이 만든 게임에서 승리하려면요. 빅토리. 승리하려면 I를 구출해야 돼요. 보이죠? I를 구출해요. I를 구출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HP와 MP가 달았어요. 뭘 먹어줘야 한다? 알약을 하나 먹어줍니다. 그래서 V는 승리하려면 I를 구출하고 알약을 먹는다. 그래서 V는 IR로 암기하자 이겁니다. 이거를 이렇게도 변형해 쓰고 이렇게도 변형해 쓰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무조건 1번만, 우리 고1 과정에서는 1번 공식만 변형해서 사용을 많이 할 거예요. 1번 공식으로 변형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식을 좀 변형시켜 줄게요. 자,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력을 그냥 VI 공식을 쓸 겁니다. 이거 되게 아니야, 소리. 자, 잠깐 해석할게요. 그래서 전력을 P라고 쓰는데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아까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냐 또는 손실되냐 또는 소비하냐의 개념이잖아. 단위 시간 동안에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 또는 단위 시간 동안에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 단위 시간 동안에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의 개념이 전력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좀 아까 이것 때문에 이거 해놓고 안 했어요. 자, 에너지, 전기 에너지 공식이 뭐라고요? V 곱하기 I 곱하기 T잖아요. 그죠? 분모에는 T가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TT, 약분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약분이 돼서 완전히 깔끔해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거야, TT가. 알죠? 나만 아는 거 아니죠? TT. 그만해? 알았어.
그래서 TT 약분돼서 어떤 공식만 남게 된다? V 곱하기 I만 남게 됩니다. 저 전력 구하는 공식이 그래서 깔끔하게 VI로 떨어져요. 자, 책에 요 공식 써있고 VI 써있습니다. 그죠? 근데 중간 과정 VIT에서 TT가 약분된다는 건 안 써있죠. 그죠? 중간에 약분되는 과정이 들어있어서 결국 우리는 요 두 개의 공식을 사용할 건데 요게 이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나온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이 전력 구하는 공식이 바로 발전소에서의 전력, 즉 생산 전력을 구할 때는 요 공식 그대로 VI라는 공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손실 전력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손실 전력 공식은요. 똑같이 VI를 사용하지 않고요. 봐봐. VI 중에서 이 V 대신에 IR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 V 대신에 IR 2번 공식. V 대신에 IR을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요? 전력은 I 제곱 R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력 공식하고 오메 법칙을 콜라보레이션 시켜서 새로운 전력을 구하는 공식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콜라보가 어려울까봐 미리미리 좀 소개한 거예요. 자, 어떻게 이 공식이 나왔냐? P는 VI라는 전력 공식과 V 대신에 IR을 집어넣어서 만든 공식입니다. 이것을 손실 전력에서 사용을 해요.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라는 공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그냥 뭐 다 사용해요. VI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단위 시간 동안에 이걸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손실 전력 구하는 공식으로 I 제곱 R을 사용한다는 것하고 발전소에서는 VI라는 공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왜 공식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소개하는지 얘기했고요. 각 발전소에서 또는 손실 전력에서 이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공식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먼저 이해하면 됩니다. 공식이 이렇게 변형될 수 있구나 먼저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전력에 대한 공식 소개했고요.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 중에 손실 전력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라는 개념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자. 어떤 아이디어? 손실 전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내봅시다. 손실 전력 공식이 I 제곱 곱하기 R이라고 했는데 이 손실 전력이란 값을 최대한 줄이고 싶대요. 그럼 공식으로 딱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나? 첫 번째 방법은 R을 줄이면 됩니다. R을 줄인 만큼 얘가 줄어들겠죠. R하고 P는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R을 2분의 1로 줄이면 P도 2분의 1로 줄 거예요. 그죠?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더 대박입니다. 어떤 대박이야? I를 줄이면 돼. I를 줄이면 봐봐. I에 뭐 붙어 있어요? 제곱 붙어 있죠. 그러니까 I를 2분의 1로 줄이면 제곱 붙어 있으니까 손실 전력은 4분의 1로 줄입니다. 만약에 I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면 손실 전력은 10,0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제곱이 붙었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 더 효율적인 건 I를 줄이는 방법이죠. I를 줄이는 방법. 자, 효율성을 따져도 일단 I를 건드리는 게 좋아. 근데 현실적으로도 R을 건드리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자, R을 잠깐 설명할게요. R은 저항인데 저항은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전선의 길이, 단면적, 그리고 비저항을 해서 물질의 종류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질의 종류. 쉽게 말하면 전기가 더 잘 통하는 물질을 사용하면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전선으로 뭘 사용하냐면 이런 거 사용합니다. 이 안에 뭐 들어있는지 알아요? 이 안에
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리선이 들어있어요. 이 구리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중에도 구리를 이용한 편의점을 그렇게 많이 만든 거야. CU라고. CU가 쿨이잖아요.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그죠? 아무튼 구리는 CU인데요. CU인데 구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구리가 전기가 되게 잘 통하는데 구리보다 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면 R 값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리보다 더 전기 잘 통하는 거 뭐 있을까요? 되게 비싸. 은, 금 이런 겁니다. 은이나 금이 훨씬 전기가 잘 통해. 그래서 우리 핸드폰 속에 전기가 굉장히 빠르게 통해야 하기 때문에 전선을 뭐로 만들어 놓냐면 금을 가지고 전선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회로. 특히 IC 회로 쪽에는 금을 이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빠른 처리 속도를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폐 휴대폰 모으는 사람들 있죠. 1,000원 내고 우리 팔잖아, 그치? 옛날 거. 그 안에 금을 추출해서 그걸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쏠쏠하다고 해요. 근데 돈 많이 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해요. 폐 휴대폰 모아서 금 추출하는 것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번대요. 어쨌든. 하지만 우리가 우리 고속도로를 가다 옆에 보이는 모든 전선 있잖아. 그 송전 전선들을 다 금이나 은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 되겠죠? 설사 바꿔놨다 하더라도 내가 가만히 있을까? 내가 가만히 있겠지, 그죠? 밤에 몰래 가서 막 끊어, 그죠? 이런 사람들이 속출할 겁니다, 그죠? 쉽지 않은 일이야. 그래서 일단 비싸기도 할 뿐더러 도둑질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근데 그냥 뺍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R 값을 이 도선의 종류를 바꾸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 L이 뭐냐면 길이입니다. 도선의 길이를 줄여주면은 저항도 줄어들거든요. 도선의 길이를 줄인다는 건 송전선이 엄청 긴데 이걸 줄이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집은 바꿀 수 없죠. 그럼 발전소를 우리 집 옆에 짓겠다는 겁니다. 송전선의 길이를 줄여줄게. 대신 발전소 니네 집 옆에 짓자. 안 되죠? 어려운 일이죠?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발전소에 놔두고 우리 집을 발전소 옆에 짓는 거예요. 송전선 길이 짧아지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것도 우리가 있죠? 안 됩니다. 이거를 건드리는 것도 어렵고요. 이거를 바꾸는 것도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바꾸는 거 어때요? S는 뭐냐면 단면적이라 단면적. 단면적이 뭐냐면요. 굵기입니다. 굵기. 스케만 굵기. 굵게 만들면 굵게 만들수록 저항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송전선을 얇은 거 쓰지 말고 두꺼운 걸로 바꿉니다. 그러면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때요? 그럼 구리가 지금 이만큼 들어가는데 이만큼의 구리를 넣어야 한다는 얘기죠. 송전선이 너무 무거워서 막 처지고 비 같은 거 많이 오면 난리 날 겁니다. 무너지기도 하고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저 단면적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R을 바꾸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I를 바꾸는 방법이에요. I를 바꿉니다. 여러분 대답해야죠. IU? 틀린 사람 없죠? 알았어요. 아무튼 IU? I를 바꿔야 돼요. I를 바꿔야 됩니다. 자, I를 바꾸려면요. 누가 바꿔야 되죠? I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전력을 만든 사람이 이제 I를 바꾼다는 건 바로 여기를 주목해야 돼요.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에서 아예 I를 줄여서 보내줘야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발전소에서 공식 이거 쓴다 그랬죠? 근데 잘 봐. 발전소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전력은 고정되어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얘를 고정시킵니다. 생산 전력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I를 줄여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V를 올려야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아까 만와트였잖아. 만와트. 나 만와트를 생산할 수 있어. 그래서 현재는 100V로
100A를 흘릴 거야. 100A는 너무 많아. 전류가 너무 많아서 손실 전력이 너무 커. 어떻게 안 돼? 알았어. 그러면 특단해 줍시다. 100V를 1000V로 올릴게. 우와! 1000V로 올리면 만와트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몇 암페어밖에 안 흘려요? 1A밖에 안 흐르겠죠. 1A로 바꿔서 보내는 겁니다. 1A. 전류를 확 줄여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100A에서 1A로 몇 분의 몇을 줄었어? 100분의 1로 줄었죠? I 값이 100분의 1로 줄면요. 100분의 1로 줄면 손실 전력은 그거의 제곱만큼으로 주니까 몇 분의 몇? 10,000분의 1로 줄어든다는 말이 바로 저 말입니다. 누가 저 작업을 해야 돼? 발전소에서 송전할 때. 뭐 할 때? 송전할 때. 송전할 때 전압을 어떻게 한다? 엄청 높여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전 전압이 막 2만 볼트, 막 4만 볼트 고전압으로 막 전압을 전류를 송전하는 겁니다. 만진 사람은 죽겠지만, 어쨌든 건드린 사람은 죽겠지만 만지면 안 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손실 전력을 최대한 줄여야 낭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전압 송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왜 고전압으로 송전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햇빛이 많이 들어서 좋은 거 같아. 가운데가 좀 많아? 똑같은 거 같나? 그쵸? 그래서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I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I를 줄이려면 위를 쳐다봐야 돼. I를 줄이려면 전압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 공식과 요 공식이 함께 합쳐져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함께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자,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했고 이제 그림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잠시 정신줄 놓기. 버터. 온도를 좀 더 낮춰볼게요. 자, 일단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을 먼저 볼게요. 자,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요 전기 있잖아. 몇 볼트인지 혹시 알아요? 몇 볼트인지? 220V 쓰는 거 알아요? 220V? 220V 쓰고요. 일본이나 미국은 110V 써요. 110V 씁니다. 미국 가봤나요? 다 가보지 않나요? 아무튼 110V 써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낮은 전압을 쓰는 거야. 우리나라는 아직도 220을 쓰는 걸로 봐서 그쵸? 조금 그래요. 근데 아무튼 220 쓰는 나라가 있고요. 110 쓰는 나라가 있는데 좀 자기 나라가 좀 선진국이다 싶어 하는 나라일수록 더 낮은 전압을 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쓰는 건 220V를 써야 하는데 자, 발전소에서 공급할 때 되게 높은 전압으로 바꿔서 공급한다면서요. 그죠? 되게 높은 전압으로 바꿔서 공급하는 거. 왜 그래야만 하는지 방금 얘기했었죠. 얼마나 높은 전압으로 바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력입니다. 10kV에서 20kV를 만든대요.
10kg란 뜻은 여기다가 1000을 곱하면 돼요. 1000. 그래서 10kV는 10에다가 땅땅땅 보서 와트 킬로볼트니까 10kV, 킬로볼트. 아, 이건 전압이군요. 쏘리. 자, 10kV면은 10,000볼트죠. 10,000볼트. 10,000볼트에서 20,000볼트를 다른 말로 10kV에서 20kV라고 말하는 거야. 발전소에서 처음 만든 볼트가 10,000볼트, 20,000볼트를 먼저 만들었어. 이것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해서 더 높일 거야. 얼마로? 봐봐. 154kV. 많게는 765kV입니다. 볼트를 바꾸면 765000볼트니까 76만 5천 볼트예요. 76만 5천 볼트입니다. 간단하게 얘를 기준으로 한다면 2만 볼트하고 76만 5천 볼트 이걸 80만이라고 그냥 쓴다면 80만 볼트라고 한다면 몇 배 높인 거야? 전압을 2만에서 20배인가요? 20배 높인 거지. 전압을 20배 높여서 지금 송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초고압 변전소라고 써있는데 이 변전소가 뭐냐면 변화시킨다.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소예요. 전압을 높게 또는 낮게 변화시키는 장소를 변전소라고 합니다. 변전소. 우리 여기서 변압기 배울 건데 이 변전소에서 변압기가 들어있어요. 변압기. 압력을 변화시키는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의 원리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자, 그게 여기 들어있어서 압력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76만 5천 볼트로 가정에까지, 가정 보이죠? 가정과 소형 공장에 저 76만 5천 볼트가 공급되면은 우리 죽을 수도 있죠. 그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정까지 오는 동안 다시 낮춰줍니다. 낮춰줘요. 초고압 송전으로 굉장히 먼 거리를 쫙 송전했다가 도시에 가까워지면 조금씩 낮춰주는 겁니다. 그죠? 도시에 가까워지면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 주상 변압기 이 세 개를 겪으면서 다시 154 그죠? 6.6 그죠? 220, 380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점점 낮춰지는 거다라는 거 생각해주면 돼요. 여기서 전압을 확 올렸다가 쭉 낮춰주는 개념으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변압기라는 걸 통해서 전압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해서 적당한 전압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거예요. 가정은 220 쓰는데 공장에서는 좀 더 높은 전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 380V까지 공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전력 수송 과정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고요. 실제 계산을 통해서 얼마만큼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아까 봤던 그 공식들이고요. 요거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건 우리가 아까 이해했던 건데 텍스트로는 이렇게 텍스트로 일정한 전력, 발전소에서 일정한 전력을 송전할 때 송전 전압을 n배만큼 높이면 자, 이 공식이야. P는 VI에서 얘가 일정할 때 V를 n배만큼 높이면 I는 n분의 1만큼으로 줄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I가 n분의 1배가 돼요. 이 뜻이야. I가 n분의 1배가 되면 손실 전력은 I 제곱 R이니까 얘가 n분의 1배가 되면은 손실 전력은 n분의 1의 제곱만큼으로 줄죠? 그래서 n제곱분의 1로 줄어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했던 얘기를 텍스트로 옮겨 놓은 거예요. 중간에 빈 공간 채워놓을 수 있게끔만 이해해주면 됩니다. 자, 실제 계산을 좀 보자. 자, 얘인데 먼저 손실 전력, 송전 전압을 좀 높게 한 경우를 먼저 볼게요. 밑에 거 먼저 볼게요. 자,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력이 400만 와트를 만들었어. 걔는 고정돼 있습니다. 400만 와트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든 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만볼트라는 전압으로 400A가 흐르게 만든 거야. 둘을 곱해봐. 어떻게 나와요? 자, P는 VI라는 공식에서 V가 만볼트야. 그리고 전류가 400A 흐른다는 거 곱하면 400만이죠? 400만. 그래서 이게 그를 곱해서 400만 와트였던 겁니다. 근데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흐르죠. 400A라는 전류가 흐르니까 저대로 가다가는 손실 전력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전압을 높일 거야. 나름 전압을 100만 볼트가 아니라 얼마로? 4만 볼트로 높였어요. 몇 배 높였어? 4배 높였죠. 나름 전압을 무려 4배를 높인 거야. 얘가 4만 볼트로 바뀌면 전류가 얼마가 되겠어? 얘는 고정돼 있죠. 400만 와트가 고정돼 있죠. 얘가 그래서 100A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맞나요? 400, 여기서 4분의 1로 주는 거니까 얘가 4배만큼 높아지면 얘는 4분의 1로 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00A를 보내보자는 거야. 100A를 보내면 중간에 손실 전력이 어마어마하겠죠? 손실 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손실 전력 구해볼게요. 손실 전력 공식은 I 제곱 R이죠. R 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R 줍니다. 여기서 20옴이라고 준 거 위에서 20옴 줬어요. 그래서 R에다가 20옴을 집어넣고요. 얘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류가 얼마 흐르게 만든 거야? 100A의 전류가 흐르게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100A를 집어넣고 손실 전력을 구한 겁니다. 100을 집어넣으면 만이죠. 만 곱하기 20이니까 20만 와트가 됩니다. 처음에 생산한 건 400만 와트인데 중간에 손실되는 게 20만 와트가 손실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려 처음 만든 양이 몇 프로? 5%입니다. 5%라는 값이 손실되고 있는 거야. 5% 나름 괜찮은데? 그죠? 나름 괜찮은데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전압을 높이면 훨씬 더 어마어마한 효율을 볼 수 있다. 볼게요. 이번에 똑같은데 400만 와트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럼 처음에 만볼트 400A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전압을 아까 4배 높였는데 이건 얼마? 40배만큼 높인 거 보이나요? 전압을 40만 볼트로 바꾼 거야. 40배만큼 높인 거야. 40배만큼 높이면 전류가 40분의 1로 줄겠죠. 그래서 이게 10A밖에 안 흐르게 됩니다. 맞죠? 10A를 해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저항은 20옴 고정돼 있고요. 전류가 10A만큼 흐르면요. 그거의 제곱만큼 손실 전력이니까 손실되는 전력값은 100 곱하기 20해서 2000W가 손실됩니다. 아까는 20만 와트가 손실됐는데 지금은 2000W가 손실돼요. 처음 만든 양이 몇 퍼센트? 0.05%밖에 안 됩니다. 0.05%만큼만 손실되고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4배 올리는 것보다 40배 올리면 훨씬 큰 효율을 볼 수 있다. 손실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거의 2만 A가 도착하게 되는데 19,000A 도착해서 중간에 손실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줄어든 걸 나름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 약이라는 숫자 때문에 손실이 안 된 건 아니지만 여기는 거의 엄청 줄었죠? 준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손실 전력이 훨씬 줄어들게 하려면 송전 전압을 엄청 높여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실제 값이 얼마 나오는지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첫 번째 우리 산은 넘었습니다. 첫 번째 산은 넘었으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변압기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쉴게요. 무려 50분을 이렇게 집중해주다니.